일제 이펙터의 자존심, 줌 G6. 한때는 일제하면 무조건 최고다 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것이 악기나 이펙터에도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일제 기타 좋아합니다. 정제되고 너무 깔끔해서 특색 없이 밋밋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지금 일제 멀티를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보스가 있고 그 다음 줌, 그리고는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10년 전인가 뭐 코르그 AX 1500 뭐 이런 거 본 것 같기도 한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고 그나마 보스 GT 1000 코어가 가성비 공간계용으로 페달에 많이 쓰이면서 일제 페달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잊혀져 버린 줌에서 최근은 아니고 소리 소문 없이 2021년에 줌 G6가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은 그전 2020년에 출시된 G11의 동생뻘로 G11에서 약간 다운그레이드로 나온 모델입니다. 라인6 힐릭스에서 POD-고로 같은 엔진에 기능 제한이 걸린 동생 모델이 나온 것처럼 G11과 동일한 엔진에 조금 줄여서 G6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POD-고랑 비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공식 판매 가격을 보면 POD-고가 $499, G6가 $399입니다. $100 차이가 나는데 2023년 9월 마지막 주 기준 중고가를 보면 POD-고가 60만원대 초중반, G6는 30만원대 초중반,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번 G6가 가성비가 좋다. 2번 G6가 돈값을 못한다. 제가 본 몇몇 평가는 2번 돈값을 못한다. 중고가 30만원대가 딱 적당하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G6에 대한 리뷰도 많지 않아서 정보가 많은 편이 아니라 제가 직접 써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외관을 살펴보면 먼저 보이는 건 이제 카본 디자인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시트지 붙여놨나 싶기도 한데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바닥에만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크기는 대략 15인치 노트북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가볍습니다. 1kg대, 2kg가 안 됩니다. 디자인은 별로지만 이제 가벼운 게 장점이 되겠네요. 전면에는 4.3인치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도 엄청난 장점이긴 한데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보니까 이제 옛날 스마트폰처럼 이제 터치감이 뭐 별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직접 써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까지는 참아줄 수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픽은 취향 차이겠지만 알아보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플레이 모드라고 해서 루퍼 메모리, 뱅크 패치, 이펙트 보드 이렇게 4가지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루퍼는 녹음하는 기능이고요. 이제 나머지 3개는 뭐 흔히 멀티에 있는 프리셋 모드, 이펙터 모드 뭐 이런 거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검정색 4개의 노브가 있는데 이건 이펙터 편집 모드에서는 이제 이펙터의 값을 돌려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냥 메인 화면 상태에서 바로 돌리게 되면 아웃풋 EQ에서 이제 글로벌 EQ를 만질 수 있습니다. 장소로 옮겨서 세팅해야 될 때 급하게 톤 수정이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 4개의 버튼은 이제 이펙터 온, 오프, 뭐 뱅크, 패치, 업, 다운, 뭐 루프 때는 어떻게 쓰고 위에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초보자들도 쓰기 쉽게 해놓은 것 같고요. 오른쪽 위에는 이제 꾹 누르면 튜너, 네, 튜너고 그다음에 탭 템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버튼들을 가지고 톤을 만지고 세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참 쉬울 것 같은데 다른 멀티를 좀 만져보셨으면 상당히 헷갈리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전 모델인 G5도 10년 전쯤 써본 것 같은데 걔는 안 그랬는데 얘는 보시면 자 메인 화면에서 이펙터 세팅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앰프든 이펙터든 바로 누르면 세팅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는 이제 페달 어사인 풋스위치로 뭘 넣을지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여기 전원 표시 같은 걸 누르시면 이제 머리에 뭐가 하나씩 다 달렸어요. 이걸 눌러야 이제 뭐 앰프든 이펙터든 게인, 톤, 볼륨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펙터를 추가하거나 앰프를 아예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여기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 나가서 얘를 아래로 스크롤 하면 얘가 전체적인 이제 마스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많은데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에디트 올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이펙터를 추가할 건지, 이펙터를 지울 건지, 이펙터를 수정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앰프를 다른 앰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 이펙트 누르고 X, 그리고 add 이펙트 누르고 탭 하면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 뭐 필터, 드라이브, 앰프 등등 있죠? 여기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앰프 눌러서 MS800, 네, 마샬 JCM800이겠죠? 옆에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데 맨 아래 거 보면 지금 100% 중에 지금 72%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일반 뭐 마샬, 펜더 다 23%, 22% 비슷하긴 한데 간혹 내리면 이렇게 30% 후반대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로 이제 앰프를 설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펙터들을 달 때, 다른 이펙터들을 달 때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퍼센트가 있다라는 것은 쓰고 싶은 만큼 못 쓴다라는 거를 프랙탈이랑 쿼드 코텍스 쓸 때 배웠는데, 이 G6 정도에는 차라리 이걸 다 없애고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톤 세팅을 하시면 돼요. IR도 자체 IR이 있습니다. 자체 사운드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사운드는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뒷면을 한번 보시면 일단 XLR은 하나도 없죠. 왼쪽부터 인풋, 그 다음에 aux 3.5인, 샌드 리턴 이거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아웃풋 LR 있고요. 마스터 볼륨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컨트롤 인, 이거는 이제 풋스위치나 익스프레션 페달 추가로 달라고 넣어놓은 건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익스프레션 페달은 아예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줌에서 나오는 익스프레션 페달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디서 구하라는 건지 풋스위치로 사용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옵니다. SD 리더기, 리모트 포트.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고 왜 굳이 SD 리더기를 달아놨는지 모르겠는데, IR 넣을 때 펌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SD카드로 하라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서운한데 IR 넣지 말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나마 내장 IR이 괜찮아서 그냥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USB 포트는 컴퓨터랑 연결해서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로 톤 세팅이 가능합니다. 아까 위에서 톤 세팅한 거 불편한 거 보셨죠? 전용 소프트웨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팅하기 편하라고 터치스크린 넣어놨는데 현실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쓰게끔 UI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참 아쉽네요. 그리고 온오프 버튼 있고요. 은근 이거 없는 멀티들 많은데 이거 있는 게 확실히 안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은 어댑터 포트. 저는 항상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전원을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아요. 2만짜리 배터리 하나로 4, 5시간 써도 절반 정도 남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사운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G5 혹은 줌의 나름 히트 아이템인 MS50 시리즈를 써보신 분들은 그때 당시 뭐 무슨 칩셋이 들어가서 그래도 공간계는 괜찮았다 했다라는 걸 아실 텐데요. G5가 출시한 지가 2012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됐는데 사실 그때 G5랑 이 G6의 큰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줌 특유의 느낌이 그대로 있네요. 지금이야 워낙 고스펙의 공간계 이펙터들이 많이 나와서 10년 전에 주었다고 해봐야 뭐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요즘 중국산 멀티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운드도 가성비 좋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얘들이 아쉬운 게 하나같이 다 공간계가 아쉽더라고요. G6랑 비교를 해보면 공간계는 그래도 G6가 낫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G5를 예로 들어서 그렇다고 G6가 G5랑 똑같이 발전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다른 건 뭐 큰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G6를 보면 앰프들 중에 정체를 모르는 앰프들이 있습니다. 이름 봐선 이게 뭔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매뉴얼을 보니까 줌 자체 앰프더라고요. 얘들이 오히려 G6 안에 있는 뭐 마샬이나 메사북이나 이런 애들보다 시원시원하고 공간감도 있고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건 이 오리지널 앰프가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G5에 없었던 IR 기능이 들어가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앰프 자체가 선택지가 많은 게 아니라 딱 마음에 드는 앰프 몇 가지만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POD-GO가 좋냐, G6가 좋냐라고 했을 때 G6는 뭐 터치스크린도 있고 가볍고 G6가 더 좋아 라고 하면 사실 POD-GO가 그것 빼고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말 기준 POD-GO는 신품 가격이 $499에서 국내 가격 88만 원이고요. G6 모델이 $399에 54만 원입니다. 중고가는 POD-GO가 60만 원 초중반, G6가 30만 원 초중반입니다. 가격 면에서 정발 가격도 싸게 잘 나와 있고 중고로 구매하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6의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멀티 이펙터들을 보려면 중국산 멀티 이펙터를 봐야 되는데 요즘 중국산 뭐 물론 이펙터들 잘 나오기도 하지만 만듦새가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름 얘는 일본 브랜드라 그런지 이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스 GT 시리즈도 그렇지만 줌 G 시리즈도 사실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운드에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팝이나 모던, 제이락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 사운드 취향만 맞다면 가성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간계도 사실 동급 가격에서는 밀리지 않고요. 물론 사운드 취향이 이쪽이 아니고 나는 공간계도 잘 안 쓰고 만듦새도 뭐 필요 없고 나는 리얼앰프 사운드가 좋은 상남자야 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에 뭐 사실 리얼앰프 사운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중국산 이펙터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스와 함께 일본 멀티 이펙터의 한 기둥을 담당하는 줌 G6였습니다.